통해서 확인했으니까 네, 이건 좀 네. 뭐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1등을 씁쓸하기도 하고, 이건 네, 약간 자유 말하기인가요? 아니면 뭐 암기해서 하는 건가요? 주제는 정해줘요. 주제는 주제는 정해서. 예를 들어서 택했고, 음. 다른 친구들이 혹시 언니 무슨 문법 체크해야 돼? 우리 애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셨기 때문에 내신 시험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평촌 학원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학군지 지역이라고. 지금 영등포 쪽은 어떤가요? 평촌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내신 시험이나. 평촌에서는 사실 중등 시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가 신길 뉴타운 쪽인데 네, 목동 쪽이랑 좀 가까워서 어, 오목교나 이쪽으로 학원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원을 대부분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아이들이 뭔가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다던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스스로 공부해서 할 만한 수준이다. 이제 휘한님 가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내신 그 영어 시험지 보셨는지. 네. 내신 시험지 봤고요. 내신 시험지에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위주로 하긴 하겠지만 정말 지문도 길고 수준이 낮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걱정은 했었어요. 왜냐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문법 같은 거는 뭐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서 시험을 본 적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사실 시험이 없었어 가지고 맞아요. 그냥 1학년 때는 세부 특기 사항에 나온 정도만 보고 그래도 아이가 뭔가 수행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수행 평가를 한다라는 걸 아이가 잘 말해주는 편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무슨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저한테 그리고 발표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말해보기도 하고 했을 때 뭔가 저한테 엄마 이거 나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다 음, 자기가 쓰면서 한 번도 저한테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한 거 잘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발표 잘하는지 봐주세요. 이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근데 세부 특기 사항은 사실 되게 선생님이 잘 써주셨어요. 뭐 다른 아이들 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정말 영어 능력은 뛰어나고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한다 이렇게 잘 음,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1학년 때 아이가 영어 수업을 따라갈 때 어려움은 없었겠구나 이런 음,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웃긴 이야기인데 이거는 네. 사실 아이가 1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놓친 거예요. 이거 신청 기간에 반에 있었던 여자 사람 친구죠. 여자 친구의 네네. 아이가 한 명이 오더니 너는 그 대회 나가지 마. 이랬다는 오,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면 내가 상이나 이런 거 못하니까 너 나가지 아, 말라고. 예, 그렇게.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하는 네, 셈이네. 네가 네, 경쟁자로서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 네. 그래서 음,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뭔가 유창하게 학교 수업에서 어떤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반응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너무 하면서 완전. 말하기 대회 못 나간 게 좀 아쉬웠다. 그랬겠다. 그래도 뭐 아이가 스스로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거를 또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네, 이건 좀 네. 뭐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1등을 씁쓸하기도 하고. 이건 네. 약간 좀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진짜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 거죠. 1학년 때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듣기 시험도 사실 보거든요. 듣기 평가는 아예 다른 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 학교는 지필고사는 객관식만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이제 라이팅이나 그다음에 말하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듣기 평가는
엄마, 애들이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 왜 그게 안 들리는 거야? 너무너무 천천히 말하는데 그게 왜 안 들리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항상 그거는 100점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기 때 중간 기말에서는 딱 하나씩 틀렸어요. 그게 바로 문법이었고요. 음. 그래서 역시나. 응. 네, 그래서 문법은 그치, 아이가 좀 모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데서 나올 거야 하면서 이제 뭐 유인물이나 프린트나 이런 네네. 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잘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었죠. 그리고 뭐 2학년 때도 똑같이 라이팅하고 발표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만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1학기가 아주 뭐 퍼펙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었고 2학기 때는 이제 진짜로 다 만점을 받았어요. 와, 뭐 그 지필고사, 정도면은 네, 퍼펙트죠. 하나 예, 정도야 틀릴 수 있는 예, 거고. 수행평가, 듣기 네. 이게 다 네네. 100점이었고 정말 100 중에 100으로 이렇게 오, 나왔어요. 와. 예, 예. 그러면 그 수행평가에서 말하고 쓰고 이거는 자유글쓰기, 자유말하기인가요? 아니면 뭐 암기해서 하는 건가요? 주제는 정해줘요. 주제는 주제는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써봐라. 저희 아이는 송크란 축제에 대해서 썼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송크란 축제에 대해서 글쓰기 하는 거가 있었고, 음. 그다음에 발표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해서 뭘 했는지도 사실 아, 모르고 그렇구나. 1학년 때는 엄마 한번 제가 잘하나 봐주세요. 요 어, 정도로도 이야기는 했는데 2학년 때는 정말 뭘 하는지도 말 안 하고 너 수행평가 보는 이 시기 아니야? 수행평가 다 봤어? 이러면 잘 봤어요? 다 이미 만점이에요? 막 끝났어. 이래가지고 어떤 거를 했는지도 사실 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아니, 네, 이제 서울에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는 네, 자유글쓰기를 하는지, 그리고 문법에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그 오류나 네.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좀 봐주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완벽하게 써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써서 선생님한테 한번 검토를 받기는 하는 것 아, 그렇게 같아요. 했군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 글쓰기에서 음. 문법이 틀렸다고 지적을 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와, 네, 어쨌든 되게 잘 된 엄마표 영어로서 예, 학교에서도 충실하게 예, 수업을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어쨌든 우리 희연님네 가족의 아이들은 부디 이제 고등학교까지 잘해서 나중에 또 2, 3년 후에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하네요. 네네. 하나만 더 네네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3,800제를 말해서 어, 3,800제를 사실까 봐 걱정이 돼서 네네네. 사실 추천하는 책은 아니에요. 제가 어, 봐도 음. 좀 문제양이 너무 너무 많고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네, 예. 지겹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요새 이제 둘째가 하고 있는 책은 그래머 인사이드예요. 저도 그가 그거 네. 애들한테 가르쳐 봤어요. 인사이드. 네, 네, 그래머 인사이드가 1, 2, 음, 3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음, 제가 그래머 인사이드를 선택했던 이유는 음. EBS의 정승익 선생님 강의가 어, 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아이가 혹시나 이해를 못하면 음, 그래도 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래머 인사이드를 선택했고, 음, 다른 친구들이 혹시 언니 무슨 문법 체크해야 돼? 우리 애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음. 그래머 인사이드를 보통 추천을 더 하고 있어요. 추천하신다. 뭐 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도 풀고 있지만 사실 인강을 보진 않고요. 혼자서 그냥 음, 풀고 있어요. 혼자서 네네네. 풀고 음, 이해하고 풀고 뭐 정답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뭐 많이 틀리거나 그러지 않고 잘 따라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다. 사실은 문법은 저도 많이 가르쳐 봤지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기초 수준이나 기본 문법 수준이 근데 이제 그 휘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인강이 있는 경우에 좀 찾아볼 수 있는 인강과 네, 연결된 문법 교재를 추천하시는 걸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그게 꼭 아니더라도 그 요즘에 너무나 많은 문법 강의들이 유튜브에도 있고 해서 내가 맞습니다. 모르는 부분만 이렇게 딱 타이핑해가지고 들어가서 보게 해주셔도 되기는 하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희연님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 희연님이 너무 대단하신 게 워킹맘이세요. 그것도 되게 능력 있는 워킹맘. 제약회사 다니셨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해오셨는지, 어쨌든 워킹맘이면서도 아이들을 엄마표 영어로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사실 아이들이 엄마표 영어를 할 때는 파트타이머였어요. 그래서 음, 파트타이머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워킹맘이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제 이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 뭐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엄마표 영어는 정말 많은 교육서들.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욕심내어 다 하려고 하시면 워킹맘으로서 너무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맞아요. 내가 이거를 못 해주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왜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이걸 못하지? 라면서 아이를 책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그럴 수 있기도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초저라면 저는 그냥 영상만 하루에 음, 한 음, 시간씩 좋은 영상, 너무, 리틀박스나 음,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도 좀 조용한 영상들 있잖아요. 맥스 앤 루비나 이런 것도 유튜브에 무료로 있고 이런 맥스 앤 루비, 페파피그, 뭐 리틀박스 이런 정도의 영상을 하루에 한 시간 내가 있는 시간에 아이가 다른 컨텐츠로 빠지지 않도록 내가 있는 시간에 그 정도 이렇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중 듣기 같은 경우도 막 이제 워낙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글이 많잖아요. 우리 애는 집중 듣기를 한 시간씩 해요. 어, 우리 애는 뭐 책이 너무 요즘도 그런가? 재밌어서 막 뭐 30분을 하라고 했는데 막 더 한다 뭐 이런 말을 음, 들으면 정말 엄마로서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쵸. 저는 둘째 같은 경우는 집중 듣기를 되게 힘들어 했어요. 음, 왜냐면 1학년 말에 시작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죠, 아이한테는 아직,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5분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5분. 5분. 5분부터 시작하고 아니면 뭐 10분이라던가 좀 초고학년 아이들은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인내심이 있으니까 뭐 10분 이런 식으로 뭐 주변에 30분 해야 된대 뭐 40분 해야 된대 이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엄마표 영어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결심했던 게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음, 라는 결심이 있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3시간까지는 못해도 내가 음, 여행에 가더라도 아니면 여행에서 다녀오더라도 어딜 외출했다가 늦게 오더라도 꼭 엄마표 영어 중에 뭐 흘려듣기나 집중듣기나 책 읽기 중에 뭔가 하나는 꼭 하고 잔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은 흘려듣기 안 해요? 음. 오늘은 집중 듣기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조금씩 시작하셔도 돼요. 뭐 영상 짧게, 집중 듣기 짧게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는데 날마다 빠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좀 가지고 음. 하나라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1년만 해보시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선배맘으로써 이제 좋은 아이들의 성장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코칭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하고도 또 오랜 인연이 그동안에 이어져 오셨는데 앞으로도 아이들이 쑥쑥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고등후기 들려주실 그날을 저도 또 고대하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휘아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록 여러분 이제 얼굴은 안 나왔지만 이제 휘아님 하시는 말씀들을 다 되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